우주를 광활하고 어두운 바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빛은 수십억 년 동안 놀라운 속도로 여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속도이며 한때 우주의 절대적인 속도 제한으로 여겨졌습니다. 빛은 정보의 속도를 결정하며 시공간의 본질적인 구조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속도 제한은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것이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힘인 중력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중력은 궁극적인 속도 제한을 깰 수 있을까요? 중력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까요?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의 모습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바로 인류의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간단한 사고 실험을 통해 탐구해 봅시다. 태양을 상상해 보세요. 태양의 엄청난 중력이 지구를 궤도에 붙잡아 둡니다. 우주의 마법사가 갑자기 태양을 사라지게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둠이 내리는 데는 약 8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중력은 어떨까요? 태양이 사라지는 순간 지구는 궤도를 계속 돌까요? 아니면 우주로 날아가 버릴까요? 만약 중력이 즉각적으로 작용한다면 지구는 즉시 풀려날 겁니다. 이는 중력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시공간의 곡률로 설명했습니다. 공간을 고무 시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과 같은 무거운 물체가 시트를 휘게 합니다. 만약 태양이 사라진다면 파문이 생길 겁니다. 이 파문은 얼마나 빨리 이동할까요? 중력의 속도는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 방식에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망원경과 우주 탐사선 같은 우리의 최첨단 기술은 중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우리의 우주 이웃을 항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 우주의 가장 극적인 사건들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탐구는 중력의 속도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에서 중력파를 감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주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또한 과학의 가장 큰 미해결 미스터리 중 일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중력의 속도는 이 퍼즐의 핵심 조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론을 시험하고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궁극적으로 중력의 속도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호기심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 답을 아는 것은 현실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심오한 것을 알려줍니다. 잠시 멈춤, 중력을 이해하기 위해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여기 아이작 뉴턴을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 그가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사과를 지구로 끌어당기고 달을 궤도에 붙잡아 두는 힘이 같은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우주는 단 하나의 보편적인 중력 법칙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은 행성들을 궤도에 붙잡아 두는 힘과 같았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체는 다른 모든 물체를 끌어당깁니다. 그 힘의 세기는 질량과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뉴턴은 사과가 왜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행성들의 궤도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뉴턴의 중력은 공간을 가로질러 작용하는 힘이었습니다. 뉴턴의 이론은 우주를 거대하고 상호 연결된 기계로 그렸습니다. 모든 물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뻗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태양은 지구를 끌어당기고 지구는 달을 끌어당깁니다. 뉴턴에 따르면 이러한 인력은 모든 곳에서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만약 태양의 질량이 변한다면 지구는 즉시 그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격 작용 개념은 뉴턴에게조차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법칙은 운동을 예측했지만 인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뉴턴의 법칙을 사용하여 해왕성을 발견했고 이는 그의 이론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중력이 즉각적이라는 개념은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발견과 충돌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즉각적이지 않다면 중력은 어떻게 즉각적일 수 있었을까요? 무언가는 변해야 했습니다.
뉴턴 이후 수세기 동안 우주는 거대하고 예측 가능한 시계 장치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운동 법칙과 중력 법칙은 우주를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공간은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에 변치 않는 배경이었죠. 이러한 관점은 산업혁명과 과학 발전에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딱 들어맞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성의 궤도는 작고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림을 보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숨겨진 행성, 즉 불칸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뉴턴의 법칙은 강력했지만 불완전했습니다. 결국 우주는 완벽한 기계가 아니었던 거죠. 뉴턴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이상하고 경이로웠습니다. 시계 장치의 균열은 이제 더욱 벌어질 참이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이르자 뉴턴 물리학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수성의 궤도가 그중 하나였고 빛의 본질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빛이 항상 같은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는 절대적인 시공간이라는 뉴턴의 생각과 충돌했습니다. 물리학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두 개의 성공적인 이론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었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이 모순에 사로잡힌 젊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는 사소한 퍼즐들이 더 깊은 현실을 알려주는 단서임을 깨달았습니다. 우주에는 새로운 틀이 필요했습니다. 혁명을 위한 무대가 마련된 것이죠. 모든 것이 바뀔 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절대적인 공간과 시간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뒤흔들었습니다. 공간과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 되었고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직물로 엮였습니다. 그는 중력이 힘이 아니라 질량과 에너지에 의해 시공간이 휘어지는 현상임을 깨달았습니다. 행성들은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것이 아니라 이 시공간이라는 직물의 굴곡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원격 작용 개념을 우아한 기하학으로 대체했습니다. 수성의 궤도는 마침내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우주는 이제 역동적이고 유연한 테피스트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중력의 변화는 얼마나 빨리 전달될까? 만약 중력이 시공간의 잔물결이라면 속도 제한이 있을까? 그 답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편할 것입니다. 시공간을 트램폴린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태양은 무거운 공처럼 표면을 휘게 만들고요. 지구는 그 휘어진 길을 따라가는 구슬과 같습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만약 태양이 사라진다면 그 변화는 즉시 퍼지는 것이 아니라 파문처럼 바깥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유한한 속도로 말이죠.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이 파문이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력도 빛처럼 우주적인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8분 후에야 그 영향을 느끼게 될 겁니다. 햇빛이 사라지는 시간과 같죠. 우주의 논리와 질서는 이렇게 유지됩니다. 모든 궤도, 떨어지는 모든 사과, 이 모든 것이 시공간이라는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춤입니다. 우주는 정적이지 않고 살아 움직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수학은 시공간이 진동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력파입니다. 충돌하는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은 우주 전체의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파동은 단지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미약해서 감지할 수 없었죠. 하지만 만약 발견된다면 중력의 진짜 속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2015년 라이고 리고는 합쳐지는 블랙홀에서 나오는 중력파를 감지했습니다. 합쳐지는 블랙홀에서 나오는 중력파를 감지했습니다. 이 파동은 빛의 속도로 도달했으며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중력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빛과 같은 속도 제한을 따릅니다. 이 발견은 아인슈타인의 비전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우주의 가장 깊은 리듬이 드디어 들린 것이죠. 중력은 다른 모든 것과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중력이 즉각적으로 작용한다는 오래된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중력의 변화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며 인과관계를 보존합니다. 우리가 별을 볼 때 우리는 별의 현재 모습이 아닌 과거 모습을 봅니다. 별이 폭발하면
마지막 빛과 마지막 중력의 당김이 동시에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모든 우주 현상은 자연의 속도 제한에 의해 동기화됩니다. 아인슈타인의 혁명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꿨고 시간, 공간, 그리고 우주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는 남아있고 물리학자들은 그 법칙 속의 허점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력이 빛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우주는 이 궁극적인 법칙에 의해 짜여져 있습니다. 이 진실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상상력과 발견의 힘을 보여줍니다.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뉴턴의 우주에서는 지구가 중력의 상실을 즉시 느낄 것입니다. 햇빛이 사라지기도 전에 말이죠. 8분 동안 우리는 태양이 빛나는 것을 보겠지만 이미 어둠 속으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중력의 효과가 원인보다 먼저 나타나는 셈이니 자연의 법칙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 역설은 물리학자들을 깊이 괴롭혔습니다. 이는 뉴턴의 이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보는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이 모순을 해결했습니다. 우주에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습니다. 우주의 속도 제한을 존중하는 이론 말입니다. 이 난제는 혁명으로 이어졌고 우리의 현실 이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가 궁극적인 우주의 속도 제한이라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중력이 즉각적으로 작용한다는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힘이 아니라 시공간 기하학의 결과로 재해석했습니다. 태양과 같은 거대한 물체는 이 짧은 정지, 시공간이라는 직물의 공류를 만듭니다. 지구는 이 휘어진 시공간을 통해 가능한 가장 고든 경로를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바꿉니다. 만약 태양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시공간 직물의 움푹 패인 부분이 짧은 정지, 평평해지는 문제입니다. 이 평평해지는 과정은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이 중력파가 빛의 속도로 바깥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8분 20초 동안 지구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지구는 궤도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주는 여전히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한히 빠른 중력의 기묘함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멀리 떨어진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A와 행성 B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별이 갑자기 폭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즉각적인 중력에 따르면 두 행성 모두 정확히 같은 순간에 중력 충격파를 느끼고 즉시 궤도가 교란될 것입니다. 행성 B의 천문학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들의 행성이 궤도에서 이탈했음을 감지하게 될 것이고 이는 역설입니다. 이는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발생해야 한다는 인과율을 위배합니다. 이 점이 중력의 속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무한한 속도는 정보가 시간 역행을 통해 전달될 수 있게 하여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중력이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주장한 것은 현실을 그 자체의 모순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무한히 빠른 중력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중력이 빛보다 훨씬 느리다면 어떨까요? 시공간의 파동이 빛의 절반 속도, 아니면 자동차 속도로 움직이는 다른 종류의 우주를 상상해 봅시다. 우리 태양계의 안정성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를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끊임없이 태양의 현재 위치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이 훨씬 느리다면 지구는 태양이 몇 분 또는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곳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 시간 지연은 우리 궤도의 치명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작지만 끊임없는 측면 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전방 견인력은 우주 가속기처럼 작용하여 우리 궤도에 에너지를 주입할 것입니다. 지구는 밖으로 나선형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력이 느린 우주는 안정적인 궤도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일 것입니다. 우주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고 실험들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중력의 속도는 안정적인 우주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무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과 유를 위반할 것이기 때문이죠. 중력의 속도는 빛보다 현저히 느릴 수 없습니다. 이런 지연은 모든 궤도에 불안정한 힘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의 값, 즉 빛의 속도를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골디락스 속도입니다. 딱 알맞은 속도인 거죠. 이는 인과 유를 보존하고 우주가 논리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그것은 현실 자체의 속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답을 가리킵니다. 중력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증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물리학은 때때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은 증명을 필요로 했습니다. 중력의 잔물결이 우주를 가로질러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실제로 측정할 방법이 필요했죠. 과학자들은 중력파 탐지를 꿈꿨습니다. 거대한 우주 사건으로 인해 시공간에 실제로 발생하는 진동을 말이죠. 하지만 그 도전은 엄청났습니다. 이 파동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해서 시공간의 구조를 원자 폭보다도 적게 늘리고 줄입니다. 끊임없는 지구의 소음 속에서 그렇게 작고 찰나의 신호를 누가 감지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야망, 인내, 그리고 놀라운 기술에 있었습니다. 20세기 후반 연구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청음 장치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망원경이 아니라 거대한 레이저 간섭계였습니다. 이제까지 시도된 가장 작은 움직임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기계였죠.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LIGO입니다.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이죠. 루이지애나와 워싱턴주의 쌍둥이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L 자형팔은 4km에 달하며 강력한 레이저, 초안정 거울, 그리고 우주만큼이나 순수한 진공을 사용하여 시공간의 가장 미세한 떨림을 찾아냅니다. 목표는 간단했지만 심오했습니다. 우주를 보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이었죠. 만약 중력파가 존재한다면 저 우주 어딘가에서 충돌하는 한 쌍의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우주를 가로질러 떨림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LIGO가 그 떨림을 포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중력의 영향이 얼마나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줄 것입니다. 수년 동안 LIGO의 탐지기는 대부분 조용히 있었습니다. 우주의 쇼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 임무는 엄청났습니다. 마치 허리케인 속에서 속삭임을 들으려는 것과 같았죠. 성공하려면 끈기 있는 인내, 수많은 업그레이드, 그리고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점점 더 민감해지면서 연구실과 통제실에는 희망이 커져갔습니다. 우주가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을까요? 인류는 마침내 중력의 속도 자체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사고 실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 대격변적인 사건의 메아리를 통해서 말이죠. 획기적인 발견은 2015년 9월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라이고 탐지기의 데이터 스트림 깊은 곳에서 과학자들은 특이한 짹짹 소리를 발견했습니다. 단찰내에 불과한 짧고 상승하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수년간의 탐색 끝에 인류는 마침내 중력파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 신호는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 13억 광년을 여행했습니다. 두 거대한 블랙홀이 합쳐지면서 발생한 것이었죠. 함께 소용돌이치며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이어진 정밀한 분석은 과학과 공학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파동의 패턴과 시간은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탐지기가 거의 정확히 같은 순간에 신호를 기록하여 과학자들은 파동이 이동한 방향과 결정적으로 속도를 삼각 측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력파는 측정 가능한 지연 없이 빛의 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이는 중력의 메시지가 우주를 가로질러 빛보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이동한다는 첫 번째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발견은 중력파 천문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우주를 탐험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인 셈이죠. 더 이상 천문학자들은 빛으로 볼 수 있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주의 가장 깊은 울림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각 탐지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새로운 시험이자 중력의 속도와 같은 근본적인 속성을 측정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라이고의 성공은 전 세계적으로 축하받았고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한 번의 짹짹 소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이후 라이고와 유럽의 버고 비율고는 수십 건의 중력파 이벤트를 추가로 탐지했으며 각 사건은 새로운 확증을 제공했습니다. 매번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중력의 파동은 빛이 정한 우주의 속도 제한에 맞춰 이동합니다. 추측과 역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중력의 속도는 더 이상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관측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2017년 천문학계를 뒤흔든 사건과 함께 궁극적인 시험대가 찾아왔습니다. 그해 8월 라이고와 비르고는 새로운 종류의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바로 블랙홀이 아닌 두 개의 중성자별이 합쳐지면서 발생한 중력파였습니다. 블랙홀과 달리 중성자별 충돌은 중력파뿐만 아니라 찬란한 전자기, 복사 섬광도 만들어냅니다. 감마선, 가시광선, 그리고 그 이상이죠.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두 메시지의 도착 시간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중력파와 빛의 섬광 말이죠. 이 신호가 지구를 휩쓸고 지나갈 때 전 세계와 우주의 관측소들은 라이고와 비르고가 식별한 하늘의 지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중력파가 통과한 지 불과 1.7초 후 나사의 페르미 감마선 우주 망원경이 같은 사건에서 발생한 감마선 폭발을 감지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도착 시간의 차이는 1억 3천만 광년이라는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작았습니다. 중력파와 빛은 거의 정확히 같은 속도로 이동했으며 1천조분의 1 미만의 차이만 보였습니다. 이는 우주적인 확증이었습니다. 만약 중력이 빛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빠르거나 느렸다면 신호들은 몇 년, 몇 세기, 심지어 수백만 년의 차이를 두고 도착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결과는 남아있던 모든 의구심을 해소했습니다. 중력의 속도는 빛의 속도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동일합니다. 2017년의 중성자별 병합 사건은 이 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천문학적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중력과 빛의 영역을 통합하여 이론을 사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그 반대를 주장했던 많은 이색적인 이론들을 배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숨겨진 허점도 중력을 위한 초광속 지름길도 없었습니다. 우주는 보아하니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력파 천문학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탐지마다 과학자들은 극한의 중력과 괴너지 영역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시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측이 깨질 수도 있는 곳이죠. 라이고와 비르고는 계속해서 기술을 다듬고 민감도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며 중력 속도에 대한 매번의 새로운 측정을 더욱 정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천문학자들은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여 우주에서 이상 징후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성과 달의 궤도를 놀라운 정밀도로 측정하며 중력 상호작용에서의 아주 미세한 지연이나 압섬을 찾고 있습니다. 2002년 목성이 먼 퀘이사 앞을 지나가는 것을 관측하여 천문학자들은 목성의 중력이 퀘이사에서 오는 빛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다시 한번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중력 효과는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전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물리학의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양자 중력과 끈 이론에서 파생된 아이디어를 계속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드물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보편적인 속도 한계로부터의 가능한 편차를 예측합니다. 중력파가 미지의 입자나 추가 차원에 의해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모든 증거는 아인슈타인의 비전과 일치하지만 이상 현상에 대한 탐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새로운 실험, 각 새로운 중력파 탐지는 알려진 과학의 경계에 도전할 또 다른 기회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발견은
단순히 학문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위성 항법부터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언젠가 중력 속도의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발견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자연 법칙과 우주의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뉴턴의 보이지 않는 끈 이론에서부터 아인슈타인의 우아한 방정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정말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실제 실험 덕분에 사고 실험은 이제 견고한 데이터로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수학적 예측에 불과했던 중력파는 이제 천문학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었고, 지구에 도달하는 모든 잔물결로 우주의 법칙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중력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까? 라는 질문은 아니오라는 확실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중력과 빛은 우주의 쌍둥이처럼 거대한 우주 공간을 나란히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력의 속도를 이토록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은 과학의 새로운 감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인류가 우주를 보고 듣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죠. 중력파 천문학은 우리에게 우주에서 일어나는 가장 극적인 사건들의 블랙홀 병합, 중성자별 충돌, 별의 탄생과 죽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질문들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블랙홀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어둠 속에 숨어있는 미지의 힘이나 입자는 없을까? 물리학자, 천문학자, 그리고 우주 애호가들 모두에게 흥분은 감출 수 없습니다. 새로운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의 유산을 확인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속삭임이자 힌트입니다. 현재의 증거가 중력을 빛의 속도에 묶어두고 있지만 더 깊은 진실을 향한 탐구는 계속됩니다. 양자역학의 미스터리나 우주의 이상현상이 언젠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법칙들을 재정의할 수도 있을까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이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력의 속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로 가는 열쇠이며 모든 별, 모든 행성, 모든 블랙홀을 우리와 연결하는 실입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단순히 우주를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끝없는 이야기에 참여하는 존재가 됩니다. 뉴턴의 사과나무에서부터 라이고 관측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중력에도 속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빛의 속도와 일치하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우주의 속도 한계는 인과율을 보존하여 안정적인 궤도와 생명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라이고의 실험은 이를 확증하며 인류의 호기심이 거둔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주를 향한 새로운 창을 열어주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상기시킵니다. 중력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성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우주 애호가, 과학자, 그리고 몽상가 모두 여전히 중력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중력은 자연의 힘 중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전자기력이나 강력 및 약한 핵력과는 달리 중력의 진정한 기원과 양자적 본질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매끄러운 시공간과 양자역학의 불확실한 세계를 결합하는 것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우리의 가장 뛰어난 지성조차도 여전히 완전한 이론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력파의 새로운 탐지 하나하나는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시험할 기회입니다. 극단적인 조건에서 중력의 속도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숨겨진 입자, 추가 차원 또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물리학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더욱 민감한 탐지기를 만들고 우주를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규칙을 다시 쓰게 만들 놀라운 발견을 우연히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양자 중력,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본질, 그리고 블랙홀의 운명에 대한 탐구는 이 끝없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의 속도가 여전히 흥미로운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항상 도전과 수정, 그리고 개선에 열려있는 살아있는 질문입니다. 우주 팬들과 과학자들에게 스릴은 미지의 세계에 있습니다. 다음 중력파, 다음 우주 충돌이 놀라운 것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말이죠. 이런 식으로 중력의 속도 이야기는 과학을 그토록 강력하고 영감을 주는 것으로 만드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즉, 질문하고 측정하고 발견하고 우리의 현재를 넘어선 세계를 상상하려는 끊임없는 추진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우리가 찾은 답에 감사하며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미스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중력의 속도는 우리를 우주의 가장 먼 곳과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에 연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간단한 질문들, 가령 중력은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가, 조차도 사고의 혁명과 무한으로 향하는 창을 열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